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김우진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Neuromodulation of Inhibitory Control using Phase-led Transcranial Alternating Current Stimulation입니다. 이번 논문은 저번 제 저널 미팅처럼 우리 연구실과 이제 비슷한 연구실에서 어떤 걸 하는지 궁금하여 가끔 학회 가면 보이는 민병경 교수님의 논문을 들고 왔습니다. 내용은 세타 TAS의 효과를 조사하는 논문으로 이제 동의상 그리고 여기상을 비교하는 논문입니다. 저널은 이제 저널 오브 뉴로 엔지니어링 앤 리해비테이션으로 임팩트 팩터는 5.2, 뉴로사이언스 분야에서 Q1, 이제 리해비테이션 분야에서 또 Q1인 논문입니다. 인트로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인지를 제어하는 게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신경생리학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수록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레드라고 적혀 있을 때 무슨 색깔인지 맞추는 태스크로 이는 인지 제어가 의도적 행동과 자동적 행동으로 구별하는 잘 확립된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이 여러 신경 영상 연구에서 수록과제는 좌측 전달 피질인 IDLPFC와 전대성 피질이라고 부르는 이 오른쪽 그림에서 아래 그림인데 이 간단히 전두엽과 이제 안쪽 뇌 사이에 뇌에서 활성화가 관찰된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문단에서는 수록과제가 이전에 말했던 IDLPFC와 DACC를 조정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이제 이전 두 영역이 수록과제를 진행할 때 특히 세타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TACS와 같은 비친척 뇌 자극 방법을 통해 인지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동상 영도인 TACS 자극에서는 뇌 영역 간 동기화를 강화하는 것을 강화하며 비동상 TACS는 인지 과정을 조절하기 위해 간섭이나 비동기화를 목적으로 자극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여기상에 대해서는 아직 신경생리학적 메커니즘이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그래서 본 논문에서 DACC와 IDLPFC 사이에 다른 상대적 위상 지연을 두고 투여된 세파 주파수의 TACS가 인지 제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실험의 피험자는 총 24명의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패러다임은 이 수록과제를 진행했으며 이때 빨간색과 초록색 타겟으로 사용되었으며 중립 작업으로는 오른쪽 그림처럼 이 XXX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참가자들은 제시된 문자의 색상을 왼쪽 혹은 오른쪽을 눌러서 반응하도록 제시받았다고 합니다. 이 왼쪽이 초록색인지 오른쪽이 초록색인지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아마 이 매 실험마다 바꾸거나 아니면 고정해놓고 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수록과제는 총 3번 진행되었으며 중간에 이 TACS 자극을 받았는데 이때 위상이 0도인 동이상 혹은 180도인 역이상을 인가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EEG는 수록과제를 진행할 때만 측정하였다고 합니다. 각 태스크는 9분의 시간 동안 진행되어서 총 5번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자극 주파수는 선행 연구에서 세타 주파수 대역이 인지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입증된 이 개인화된 개별 세타 주파수를 사용하여 인가되었으며 이 맨 처음 스트롭 태스크를 진행할 때 이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개별 세타 주파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때 평균은 약 한 6Hz 정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스트롭 과제 중 활성화되는 작업 관련 내 영역을 개별적으로 위치를 파악하여 각 피험자마다 파악하여 자극 정보 배치를 최적화하기 위해 fMRI를 최소 실험 이틀 전에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이전에 말했던 이 DACC와 IDLPFC인데 개인마다 활성화되는 위치가 다르기에 fMRI를 진행하여 최적화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게 이 논문의 스페셜리티라고 생각되는데 fMRI를 찍으며 스트롭 테스트를 진행하여 이제 DACC와 IDLPFC를 찾고 이를 자극할 전극의 위치를 최적화하여
최적화하여 이 자극을 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초록색 원 한 개가 TACS 자극 정극인데, 이제 빨간색은 이 자극을 인가하는 정극이고, 이 파란색은 이제 자극을 받아들이는 정극입니다. 이거를 이 두 위치에 붙였다고 합니다. 이, 이 자극 정극을 붙이는 것도 이제 최적화가, 개인마다 최적화가 되었기에 이 서플리멘트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이 개인마다 이 자극 정극의 위치가 달랐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제가 전에 영도 동이상과 180대 여기상을 말씀드렸는데, 오른쪽 그림처럼 이 DACC와 IDPFC의 위상이 같은지, 다른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EEG 전처리 방법인데, 이제 비슷한 연구실에서는 어떤 장비를 쓰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좀 자세히 읽어봤었는데, 우리 연구실과 같은 이 브레인 프로덕트를 써서 64개 채널에서 500Hz의 샘플링 레이트의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또 EEG랩을 사용해서 이 0.5의 하이패스, 60Hz의 노치 필터 전처리를 진행하였으며, 또 이 EEG랩에서 이 ICA를 진행하여 이 ICA 라벨을 이용하여 이 80%의 스트레치 홀딩을 사용하여 안구 전도와 건전도를 제거했다고 합니다. 이후 스트롭 태스크의 트라이마다 자극전 픽세이션 시간이 150초부터 이 피드백 마지막까지 두 개를 합쳐서 2500ms를 포함한 총 4000ms로 각 F폭이 분할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디미닝과 디트렌딩이 진행됐다고 하며, 그 이후 밴드패스 필터링이 1에서 30Hz로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 RP 피처인 이 N1, P1, N2, LSP와 이 몰렛을 사용한 세타와 알파가 조사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세타와 알파는 이 자극전 시간인 이 픽세이션에 200에서 500, 100에서 400ms가 사용됐다고 하는데, 이는 자극전 세타와 알파가 탑다운 프리퍼레이션의 지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탑다운 프리퍼레이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따로 없어 제가 찾아봤었는데, 이제 자극전 예상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지는데, 이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합니다. 이제 결과로 이 반응 시간과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반응 시간에서 이 불일치 조건에서 동이상보다 유기상이 이제 반응 시간이 이제 빨랐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이 정확도에서도 똑같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림은 차례대로 N1, P1, N2, LSP를 나타내며, 모든 그림은 불일치 조건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N1에서는 이제 불일치 조건과 중립 조건에서 동이상보다 여기상에서 이 N1 진폭이 감소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차이는 일치 조건에선 보이지 않았고, P1에서도 이 불일치 조건에서 여기상이 동이상보다 P1 진폭이 증가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추세는 이제 이 N2, 이 LSP에서도 이 여기상이 진폭이 감소하고, N2에서 진폭이 감소하고 LSP에서는 진폭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음 결과는 이제 이전에 말했던 탑다운 프리퍼레이션이라는 이 자극전 세타와 알파로, 세타에서는 동이상에 비해 여기상에서 유의미한 세타 파워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증가는 알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PSD 결과에서는 이 전두엽의 이 F1, F2, FCZ 그리고 FZ 채널의 평균의 결과인데, 이 세타와 알파에서 이 여기상이 동이상보다 더 높은 값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제 이 결과들을 한 번에 봐서 좀 논의를 하자면은, N1에서 진폭이 감소했던 것은, N1은 이제 문자 구성 요소 같은 시각전 특징의 초기 감각 처리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해석이 좀 독특한데, N1의 진폭이 동이상이 크기 때문에
이 동의상은 수록 과제를 방해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제가 좀 해석을 해보면은 이 에너지 폭이 동의상에서 더 높기에 동의상은 축이 그러니까 문자를 봤을 때 이 문자에 더 집중하게 만들어서 이 수록 태스크를 방해하고 이 역미상은 에너지 폭이 낮기에 단어에 덜 집중하게 만들어 색상 인식에 더 많은 자원을 쓰게 이 색상 인식을 도와주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P1은 반대로 해석하여 이전과 비슷하게 여기상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N2는 여기상에서 피크 진폭이 감소했는데 이는 과제 관련 필요 정보 처리 정도를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실제 동의상과 여기상은 정확도는 차이를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LSP는 상위 인지 통제 과정과 이제 갈등 해결을 의미하는데 여기상이 동의상보다 높았기에 이 여기상이 상위 인지 통제를 강화하여 정보 처리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LRP 결과를 좀 통합해서 말하면은 여기상이 동상보다 정확도 차이는 없었지만 반응 속도를 줄이고 이제 긍정적인 영향, 뇌의 활성화 및 이 효율성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주파수 파워에서는 여기상이 동의상보다 세타가 증가했는데 이는 NG 조절과 뇌의 사전 활성화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며 결국 여기상은 뇌를 준비시켜 반응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알파에서는 이 여기상이 동의상보다 이 전두엽의 활성화를 보였다고 하는데 이는 이전 ERP 결과와 비슷하게 정보 처리 정도의 정확한 할당을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상이 뇌를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결과에 대한 해석은 끝났고 이 논문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이 이 논문이 이제 비슷한 연구실의 논문이기에 분석 방법을 좀 더 자세히 봤었는데 이제 EEG 랩 쪽에서 ICL 레벨을 이용하여 일괄적으로 EOG랑 EMG를 80% 스레시 홀딩 값을 사용하여 제거했는데 이게 제가 한번 해봤었는데 저렇게 일괄적으로 하면은 이제 실제 애매한 이제 70%의 EOG 누가 봐도 이제 자세히 보면은 안구전도인데 이 스레시 홀딩 넘지 않은 것들이 제거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제가 이거 검증을 했었어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나 해서 이제 첨부한 논문을 봤었는데 이 첨부한 선행 논문이 그냥 EG 레벨, ICA 레벨밖에 없어서 조금 이 전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제거가 됐나 하는 이제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이 결과 자체는 크게 본 게 몇 개 없었는데 이 MRI로 자극을 최적화한 것이 좀 굉장히 흥미로워 이후에 이전 우리 연구실에서 이제 연구했던 이 TMS 이제 핫스팟 같은 거에서도 좀 응용을 하면 좀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